서로 믿어야 되고 잘 포기할 건 포기하고 힘을 쓸 건 써가면서 같이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 안녕하세요. 번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용인 수지에 있는 금호 베스트빌 4단지 67평형이거든요. 공사 금액은 2억 5천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추가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여기 총 비용이 2억 2천만 원 발생을 했었어요. 근데 공사를 진행하면서 3천만 원이 추가가 됐는데 왜 이 3천만 원이 추가가 됐는지 또는 이 추가 비용이 발생이 안 되려면 어떻게 공사를 준비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쭉 보시면은 정말 심플하게 그전이랑 비교했을 때 더 집이 넓게 저희가 만들어 드렸는데 공용부 마감은 필름 마감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걸레바지도 없고 천정 몰딩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필름을 붙이게 되면은 걸레바지가 바닥부터 끝까지 그냥 올라갔다 보시면 돼요. 내구성이 걸레바지라고 똑같은 소재라고 보시면은 이해하기 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걸레바지 없이 심플하게 라인 정리하면서 마감이 될 수 있었고요. 자, 이 중문이에요. 이제 추가 비용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 고객님께서 알루미늄 중문을 선택하셨어요. 알루미늄 중문은 100만 원이에요. 이거는 원목이에요. 가격이 250만 원짜리예요. 같은 중문이라도 이 소재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다. 이제 원목이기 때문에 좀 더 중후하고 무게감 있으면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쭉 이제 따라오시면은 이렇게 평수가 큰 집은 전실부터 시작이에요. 전실이 벽체 마감이 페인트 또는 타일 이런 마감으로 부분적으로 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선택한 거는 단열 플러스 목공이죠. 목공은 즉 필름인 거예요. 그래서 단열에 필름 마감을 했죠. 만약에 이 마감을 뭐 타일이라던가 페인트 마감을 하게 되면은 금액적인 부분이 좀 많이 세이브가 되겠고 천정도 콘크리트였지만은 천장에 목공을 친 거예요. 목공을 치기 때문에 라인 정리도 되고 다운라이트도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샤시도 바꿨고 이런 것도 제가 처음부터 창틀을 말겠다 이렇게 견적은 안 내죠. 이것도 목공을 한번 감싸고 필름 하면은 좀 더 손이 많이 가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후면에 있는 창틀도 열고 닫는데 문제 없을 정도로 목공으로 다 감싸버렸고요. 이제 신발장도 라인 정리시켜서 쭉 가다가 가운데를 파고 조명을 넣었어요. 그럼 금액 추가예요. 그냥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랑은 금액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신발장이 이쪽에만 있었는데 저희가 많은 수납을 위해서 이쪽 면을 수납을 꽉 채워드린 거예요. 이쪽을 수납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창호를 줄여야 돼요. 원래 창호가 끝까지 길었어요. 지금보다 안쪽으로 더 들어가 있는 구조였는데 가구만큼은 공간을 빼야 되기 때문에 창을 줄였어요. 그래서 후면에서 보면은 한 40cm 정도가 픽스창이에요. 픽스창 넣고 단열을 하고 가구를 쭉 설치한 거예요. 만약에 창호를 안 줄이고 그냥 했다면은 이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 10cm 이상은 띄우고 스타트해야 돼요. 공간을 띄고 스타트하면은 이 공간이 청소하기도 어렵고 보기에도 안 이쁘다. 그래서 창호를 줄이면서 장을 꽉 채워드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평수가 67평인지라 가구가 한번 들어가면은 어마무시하거든요. 현관부터 집 전체 다 들어갔는데 가구값만 5천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쭉 이제 들어오면은 이 방으로 먼저 오시면은 여기는 기존에 이제 갖고 있는 고객님의 기성 가구를 놓고 사용할 예정이고요. 보시면은 벽지죠. 벽지 중에서도 두꺼운 디아망 그리고 천정 무몰딩 걸레바지 여기서도 이제 비용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천정에 무몰딩 도배를 한다 비용이 무조건 더 나오죠. 왜 그러냐면은 이 무몰딩 도배를 하기 위해서 이 밑작업 하는 게 어마어마해요. 이 코너의 상태에 따라서 거의 이틀 동안 퍼티만 잡다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그 밑작업이 많이 들어가서 나 무몰딩 할 거야 그럼 금액 추가예요. 추가 그런 것들이 추가가 되고 디아망보다 낮은 걸로 하면은 뭐 베스티나 지아프레시로 하면 금액이 더 싸고 디아망 같은 경우는 좀 더 비싼 거예요. 당연히 두꺼우니까 더 비싸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금액 차이가 나는 거고 이 손잡이
진짜 저렴한 거는 뭐 10,000원, 15,000원짜리도 있는데 이런 손잡이는 5만 원 일단 넘어가요. 이 자석 도어는 목수들 중에서도 경험이 있는 분이 하셔야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 시공도 못 하고요. 두 번째는 이 가공은요, 공장에서 파서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공비도 든단 말이에요. 단순히 자재값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재값 플러스 인건비. 일반 손잡이에서 이걸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저희 10만 원 이상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쭉 이어서 첫 번째 화장실이죠. 여기 화장실은 기존에는 욕조였어요. 욕조 타입을 이렇게 조적 파티션을 넣었어요. 조적 파티션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올라갑니다. 기본적인 조적 파티션은 저희는 50만 원 받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오시면은 여기다가 팠어요. 조적 파티션도 똑같은 조적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파버리면은 가공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자재도 꺾고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게 들어간다. 20-30만 원 더 받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비용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매립 수전, 보통 일반적인 세면 수전이 비싼 거는 뭐 폴러드 30, 50, 100만 원 넘는 거 있겠죠. 근데 일반적인 수전 1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일반적인 수전이고요. 이런 매립 수전 하면은 자재값만 20만 원대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설비가 들어가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 이런 매립 설비 50만 원 받아요, 하나에. 자재값, 시공비, 기술 난이도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측정이 돼서 비용이 산출이 되는 거예요. 매립 휴지거리도 일반적인 거 그냥 붙이면 끝나요. 3만에서 5만 원은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벽을 파야 돼요. 기존에 파여 있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기존에 안 파였으면 파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는 20만 원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게 모여서 여기 화장실만 해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600 타려면 500이면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600에 1200 넣고 휴지 매립하고 비대 일체형 보고 넣고 매립 넣고 조적 넣고 이렇게 넣으면은 500만 원짜리 화장실이 막 800만 원, 900만 원, 1000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희가 항상 라인 정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공간이 진짜 넓어 보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넓은 이유가 라인을 정리해서요. 여기 천장 다 뜯었거든요. 천장에 석가래랑 우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 거 다 제거하고 라인 정리 이렇게 시켜드렸고, 이제 두 번째 방, 여기는 이제 따님이 이제 사용할 방이에요. 기역자 형태로 화장대 겸 책상 겸용으로 조명 넣으면서 세팅을 해드렸는데 이것도 달라요. 선을 맞추기 위해서 페트에다가 필름을 할 거냐, 유리 도어를 할 거냐, 안에 LED 바를 넣을 거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완전 달라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당 19만 원을 받는데 이 줄 하나에 10만 원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많은 금액을 저희가 냈으면 그냥 해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는 최저가로 내드리기 때문에 이런 거 다 옵션이에요. 이거 라인 하나 10만 원, 하나 더 있죠? 여기 지금 라인만 20만 원이에요. 유리도어 이것도 10만 원이에요. 이런 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30만이 왔다 갔다 그리고 이 거울도 이 측면에 조명을 넣냐 안 넣냐에 따라서 10만 원, 20만 원이 왔다 갔다 그래요. 또한 상판, 요거는 지금 세라믹이에요. 이거는 이제 주방에서 쓰고 남은 걸로 붙이긴 했지만은 이 상판도 페트 소재를 하냐 세라믹으로 하냐 목공 필름을 하냐에 따라도 금액이 있다. 그리고 이런 거 콘센트 USB 이것도 다 10만 원대 되는 옵션이고요. 이 옵션만 해도 100만 원 이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고객님은 수납 공간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 공간을 저희가 넓혀드렸어요. 이것도 달라요. 이거 지금 폴딩이잖아요. 폴딩이 일반 여다지보다 좀 비쌉니다. 그리고 여기는 원래 뎁스가 요거밖에 안 됐어요. 근데 요거 가지고는 이제 수납력이 부족하셔서 이 방이 워낙 크기 때문에 벽을 좀 더 앞으로 빼갖고 팬트리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은 이제 도배 마감하고 단내림, 시스템 에어컨. 두 번째 구조변경은 이거예요. 이 방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쪽 오시면은. 여기는 우리 고객님께서 개방감이 있으면서 서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항상 구조를 바꿀 때는 벽이 철거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라고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벽도 철거가 됐고요. 이 벽도 철거가 됐어요. 그래서 이 벽을 철거해가지고 오브제 같은 거 넣을 수 있게끔 넣어드렸고, 줄 3개 들어갔죠? 이것만 30이에요. 이것만 50만 원 추가된 거예요. 수납도 하면서 강한
강아지가 여기 쉴 수 있게끔, 강아지가 이제 주인 오기 전에 여기서 쉬다가 그냥 바로 그냥 방귀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강아지. 그리고 이것도 사선 커팅,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이런 거 하나 할 때마다 어떻게 돈을 다 받냐. 실제로 가공처에서 받아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실제 가공처는 이런 사선 커팅이든 뭐든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을 했고, 그리고 여기는 원래 1차 초도 계약 단계에서는 이 방의 확장에 대한 내용은 없었어요. 디자인 미팅 하면서 어떻게 하면 고객님 좀 이쁘게 해드릴까 고민하다가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거실을 더 넓게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럼 이 벽을 허물고 유리로 이렇게 가벽을 세고 도어를 만들고 여기에 수납장을 짰어요. 거의 한 800만 원 나와요. 이 구조 변경 하나에. 지금 제가 간단하게 오면서 얘기한 것만 해도 1000만 원 이상이 그냥 올라간 거예요. 자, 이쪽 오시면은 총 여기는 방을 확장을 5개를 했어요. 방 3개, 거실 하나, 화장실. 저희는 확장 5개에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창호, LX급 창호 10년 보증으로 다 바꿨거든요. 2300만 원 나와요. 또 그게 있죠. 단열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로이, 슈퍼 로이를 넣을 거다. 그러면 300만 원이 또 추가되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로이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랬으면 처음부터 2600을 불렀겠죠. 그냥 들어가 있진 않아요. 누군가는 로이를 넣어서 견적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어서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로이를 넣으면 또 추가가 된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글 레스트, 구글 레스트도 전체 다 돌리면은 200만 원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쭉 이어서 오시면은 이쪽에 가벽, 이런 가벽이 철거가 안 되는 곳에는 이렇게 수납장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가운데 파가지고 대리석 느낌으로 고급스럽게 디자인 작업했고요. 이쪽에 이제 사이드 간접, 그리고 쭉 오시면은 자 이렇게 가구. 기존의 견적은 얘만 있었지만은 저는 사실 이렇게 기둥이 한번 덮어주는 공간은 이게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있으면 더 깨끗하긴 해요. 얘만 있으면 추가는 안 되지만은 얘가 달렸기 때문에 40만 원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터닝 도어. 타일도 저희가 600에 600짝으로 붙였는데 발코니는 뭐 좀 작은 걸 붙일 수 있잖아요. 300에 300짜리. 그리고 이걸 올철거할 수도 있고 덧방할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비용이 다 다르다. 자 여기 이제 창고장. 창고장도 선반 넣고 수납할 수 있게끔 짜드렸고, 그리고 쓰고 남은 부분은 나중에 AS용으로 이렇게 다 여비를 해둡니다. 왜냐하면은 똑같은 넘버를 할지라도 생산 날짜에 따라서 색상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남은 도배나 필름, 타일은 최대한 이제 보관을 하고 있고요. 난 저 공간에도 보관하기 좀 아깝다. 그럼 버리셔도 돼요. 어떻게든 찾아서 다 할 수는 있으니까요. 자, 이쪽으로. 여기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를 뒀잖아요. 선반도 넣고 곡선도 넣고 간접도 넣었잖아요. 이런 디자인 작업도 없었어요. 이거를 안 하면은 돈은 안 들지만은 디테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거 하나 넣으면은 150만 원이 추가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실링팬도 위쪽에 설치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필름도 금액이 다 달라요. 미터당 단가로 쳤을 때 어떤 필름은 6,000원짜리도 있고 7,000원짜리도 있고 어떤 필름은 미터당 16,000원짜리도 있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필름은 한 7,000원 내외의 필름이고요. 만약에 이제 10,000원대로 필름을 한다 그러면은 그 차액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거의 여기에 한 200m 정도 이상 들어가요. 5,000원씩만 해서 10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필름에 따라서도 금액이 변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방 설명이 전에 이제 주방은 기존에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는 구조를 기역자의 아일랜드 구조로 만들어 드렸는데 요리하시면서 거실이랑 TV랑 같이 시선에 들어올 수 있도록 대면형 구조로 만들어 드렸다 보시면 되고요. 큰 포인트는 이쪽에 작은 창문이 있었던 거를 막은 거, 그리고 냉장고의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이 냉장고에 따라서 집 분위기 고급스러운 게 완전 바뀌거든요. 물을 마시러 갈 때도 좀 가까운 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확장을 하면서 길이를 이쪽을 좀 늘렸어요. 지금 이만큼이 원래는 비어있는 건데 이 공간을 늘리면서 거실에서 냉장고도 보이면서 홈바 개념으로 쓸 수 있는 공간까지 다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대면형 아일랜드로 만들어 드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세라믹이죠. 측판, 상판, 측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2장이면 됩니다. 근데 위에만 하면 1장이면 돼요. 1장이냐 2장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거의 300만 원 이상 난단 말이에요. 원래부터 이거 다 많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간살 작업하는 것도 처음부터 있었던 작업 내용은 아니에요. 이런 것도 추가가 된 사항이고요. 이쪽으로 오시면은 여기는 이제 다용도실. 다용도실도 반대쪽에다가 창호 공간이죠. 아까 창호 공간에다가 콘센트도 넣고 수납을 할 수 있게끔 해드렸고, 그리고 여기 다용도실도 확장을 했죠. 확장을 할 때 포인트는 단창, 이중창, 다용도실 안쪽까지 다 확장을 해드렸습니다. 개수로 치면 6개인데요. 여기는 저희가 하나로 계산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이고, 바닥재는 저희가 진짜 많이 쓰는 거죠. 특히 여기 고객님께서는 귀여운 강아지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강아지가 뭐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LX 하우시스의 에디톤 타일 같은 강마루예요. 보통 이제 타일 같은 강마루는 베이스가 목재인데 이거는 PVC죠. 물을 엎어도 변색이나 썩진 않고 눌리거나 찍히지가 않아요. 요거는 가격이 14만 원이에요. 만약에 17만 원짜리를 골랐다, 뭐 650, 1200짜리, 그러면은 금액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그네틱, 여기서부터 복도 끝까지 14m거든요. 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단순히 자재값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철거 작업, 목공 작업, 자재값, 이러다 보면은 이 14m 가는 데만 금액이 거의 300만 원이에요. 요거 한 줄에. 이런 다운라이트는 물론 쉽진 않지만은 홀수를 한번 뚫고 넣으면 끝. 얘는 목수가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그만큼 손이 많이 가면은 금액대가 많이 올라간다. 안방 건너방. 에어컨도 비용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청구가 나왔을 때는 이런 단내림을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 에어컨 하나에 165만 원이면 되지만은 단내림까지 하면 2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도 이제 매립하는 거. 이 가구도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몰딩 없이 탁탁탁 끝내는 게 디테일 디자인이 들어간 가구란 말이에요. 이런 소재들이 일반적인 서라운딩 있는 가구보다는 더 비싸요. 근데 완성했을 때 확실히 이런 몰딩이 없으니까 훨씬 더 예쁘고 깔끔하다. 안방 같은 경우도 디아망에 걸레바지 얇은 거에 무몰딩으로 깔끔하게 해드렸고, 여기 또한 가구로 이렇게 쫙 끝까지 채워드리면서 이쪽 들어오시면은 고객님이 이제 금고가 있으셔서 금고 들어갈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측면에다가 수납할 수 있고 조명이 듣는 거울, 서랍장 많이 넣어가지고 세팅해드렸고, 이쪽 같은 경우는 문 열면은 이렇게 시스템 행거. 이렇게 깊이가 깊은 경우에는 붙박이장으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행거 타입으로 하면 좀 더 깊게 쓸 수 있다. 그래서 공간이 90cm 정도 된다. 그럼 이런 식으로 행거 타입으로 구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화장실 같은 경우는 기존의 레이아웃이 되게 특이했어요.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샤워기였거든요. 바로 문 앞에 샤워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샤워기가 일로 갔는데 여기에 세면대가 있었어요. 화장실이 넓다 보니까 세면대까지 가는 동선이 너무 멀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레이아웃을 좀 바꿨어요. 세면기를 들어오자마자 바로 옆에다가 옮겨드리고 여기다가 샤워기.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여기에 창문이 작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 단열적인 부분이랑 디자인적인 부분 때문에 가감히 막아버리고 타일로 깔끔하게 심플하게 작업을 했고, 환기 할 수 있게끔 슈젠트 넣어드리고, 그리고 수전 매립, 비대 일체형.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에 가는 게 높거든요. 저도 사실 이렇게 한 번 올라가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계단을 만들어 드렸죠. 계단으로도 쓰고 앉아서도 샤워도 하시고, 그리고 발 올려서 발도 씻고, 이거 제가 강력히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네, 끝으로 정리해드리면은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은 용인 수지구에 있는 금호 베스트빌 4단지 67평형 올수리한 현장이고요. 공사 금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2억 2천만 원에 계약하셨는데, 중간에 디자인 미팅이나 자재 미팅 하면서 금액이 3천만 원이 추가돼서 총 2억 5천만 원이 발생이 됐고요. 공사 내용은 하나부터 10까지 다 바꿨습니다. 창호도 LX 본사 걸로 다 바꾸고요. 에어컨도 각 방에 다 넣어드렸고요. 확장 공사도 5군데가 있었고요. 엄청나게 많은 가구가 들어갔고요. 주방에 대한 상판 세라믹이라던가 디테일적인 부분, 구조 변경에 대한 부분, 소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바뀌어서 2억 5천만 원이 발생이 됐고, 사실 추가 비용이 나오면은 죄송한 마음도 있고
좀 그래요. 근데 고객님들도 원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해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최대한 이제 추가 비용이 안 나오게끔 저희도 진행을 하고 싶은데 고객님들이 보통 처음에는 그런 생각 없으시다가도 공사를 막상 시작을 하시면은 더 이왕하는 거 좋게 해야지 이런 부분도 많이 있으시고 또 저희도 이왕하는 거 좋은 자재를 넣다 보면은 생각지 않게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렇다고 비용이 올라갈까봐 이거 못하는데 이러면 또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베스트는 담당 디자이너랑 잘 포기할 건 포기하고 힘을 쓸 건 써가면서 소통을 좀 많이 하면서 하면은 저희도 최대한 비용이 안 들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처음부터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착공 전에 한 달 이상 미팅을 하거든요. 미팅을 하다 보면은 작은 거든 큰 거든 무조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완벽하게 픽스를 해놓고 진행하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업체마다 프로세스가 좀 다르긴 한데 저희 범테리어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는 5% 이내로 변동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20-30% 정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진짜 아예 고객님들께서 다 틀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바뀐 거예요. 레이아웃이 됐든 뭐가 됐든. 여기도 2억 2천이 시작했지만 3천이 추가됐잖아요. 좀 많이 바뀐 스타일이에요. 결론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제가 왜 오늘 이런 영상을 찍게 됐냐면은 저희랑 공사를 진행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그냥 전화해서 추가 비용이랑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안 좋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너무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어떠한 답변은 못 해드리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다른 3자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서로 믿어야 되고 그리고 인테리어 대표님들 절대로 더 받고 이런 거 안 하는 분들이 더 많다고 저는 확실하고 그래서 오늘 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